우리 이거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죠? 20몇 년 동안 정말 힘든 일이 많았고, 싸운 적도 많고, 서로 집에 가서 울은 적도 많고, 또, 근데 그런 건 다 빼놓고 너무 좋은 얘기만 써놔가지고, 좀, 책이 약간, 그거까지 다 하면 책이 좀 많아질 거니까, 근데, 어쨌든 속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얘기 뭐 없을까? 나만 겪은 권선실 원장님과 나만 겪은 얘기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만. 재밌는 얘기가 있어야 책이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저희 와이프를 여기서 만났어요.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둘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저 홍익 아파트 장기 임대 아파트 원룸같이 생긴 임대 아파트여서 돈도 없고 뭐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둘 다 이렇게 뭘 화려하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식이나 막 이런 거를 간소하게 하려고 하는데 제일 이제 문제가 걸리는 게 주례더라고요. 주례를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이수청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이셨는데 이수청 이사장님이 직원들 주례를 많이 서주셨어요. 결혼하는 직원들을. 근데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결혼할 때까지 제 고민이 뭐였냐면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그 사람들 결혼하기 정말 잘했다. 정말 모범적인 부부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몇 명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결혼이 좀 꺼려지는 것도 있었어. 난 롤 모델이 있어야 이 사람들 보고 우리도 저렇게 살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다고. 그냥 우리 와이프가 자기는 있대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주례를 부탁하자. 누구냐 그랬더니 권성실 이인동이 잘 가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부부라 이거야. 너무너무.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뭐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주례를 부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주례를 서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주례는 결국은 쓰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기억이 그 이후에 그래서 계속 지켜봤는데 좀 약간 권 원장님이 너무너무 이인동 원장님을 좋아하는 게 막 티가 너무 나는 거야. 이 사람이 저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좀 남편이 좀 멋있나 봐.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제가 이 부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참 모범적인 부부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지. 그리고 앞으로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이쁘고 이쁘고 멋있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망 안 간 얘기요? 도망 안 간 얘기는 그건 얘기가 진짜 긴데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이 책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도망치라고 했었던 얘기는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와이프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 애가 이제 막 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애가 8살 학교 들어갈 무렵이어서 얘를 어떻게 뒷바라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도 좀 있었고 뭐 하지만 그만 다니라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제 생각에 참여하는 개인이 행복한 조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모여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좋은 걸 많이 만들고 막 하는데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겠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까지도 아주 행복하고 즐거우냐 하면 사실 거기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는 저는 지금도 그때 그만두기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만두고 지금 더 좋은 데 가 있어요. 그리고 그만두는 바람에 애도 더 잘 큰 것 같아요. 그때는 둘 다 여길 다니니까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만두라고 할 당시에는 다들 아시지만 여기 회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두 부부가 나는 이 회의, 이 사람은 이 회의 집에 있는 저녁 때 집에 같이 있는 날이 며칠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길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다들 여기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나 조합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저도 여기 분들 다 굉장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참여하시는 거 힘들고 어렵고 많이 힘드셨어요. 저도 그렇고 다들 그랬는데 성과물이 좋은 거는 참 기쁜데 참여하는 과정도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못 가냐고.
아, 내가 왜 도망을 못 가냐고? 번호야지. 그걸 번호. 그건 나한테 힘이 월급을 자꾸 올려줘가지고 제가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조금씩 올려주시더라고요. 많이 들려가지고. 고맙습니다. 조금 이제 다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제 의료사연 만들기 전 이야기를 이제 조현선 조합장님이 해주셨지만, 이제 이전에 안성진료회가 주말 진료를 하던 시절에 마을 쪽 책임을 받고 있던 분이세요. 의료협동조합 만들어지고 나서는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진료 시절에는 무척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진료가 끝나면 우리 이제 청년 회의도 마치고 저녁 먹고 청년 회의 마치고 밤 깊도록 재미나게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때 이제 박중만님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이제 그 시절에 심폐소생술 강의도 있었는데 그 심폐소생술 강의를 잘 들어뒀다가 나중에 이제 형을 살려낸 장본인이기도 하시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박준 기사님이 그 손에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을에서 이장일 하시면서 계신데, 어쩌면 이제 그동안 의료사협일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더 초심을 잘 지키고 계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옆에서 바라본 의료협동조합이 어땠는지, 어떻게 또 하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글쎄 여기서 그냥 해줘요. 네, 고맙습니다. 동영상도 찍어야지. 텔레비 나와야지. 가운데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이사님이 계시는 그 박종기 이사님 동생 되는 박종만입니다. 제가 고마워야 인사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저희 생협에도 꼭 모시고 싶고, 그분이 누구냐, 평택농민의 전자문이라는 농민의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연대병원 그 당시 학생 때 평택농민회에다 농화를 갖게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 주말 진료를 평택농민회에서 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전장원 회장이 하루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뭐 중간에 좀 떼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 마을에서 도저히 농민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왜 못하냐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자기네 보고 빨갱이라 그래갖고 도저히 거기서 못하게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갖고 총괄로 계신 여기 박대희 그 당시에 총괄 회장님이 마을에 이제 회장님을 모셨는데,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맞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 모시고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하기로 이제 결정을 봤어요. 그래갖고 이중구 학생이 그 당시 거기 총괄했어요. 이중구 학생을 만나서 그러면서 하겠다. 그랬더니 할 수 있냐 해서 하겠다. 그래갖고 빈집에 대충 수리를 하고, 이제 뭐 청년 회원들이 나무를 잘라서 방을 데펴 놓으면은, 그때 이제 학생이라고 학생분들이 오셔갖고 이제 주말 진료를 하는데, 해상 그 주말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허미하고 이제 세숫대 밭에 가다가 들리시고, 또 남자분들은 지게 마당에다 딱 뻗쳐놓고서 이제 진료 받고. 근데 처음에는 별로 사람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뭐 한 2달 지나니까는 아랫 동네에서도 오고, 또 그 건너 동네에서도 오고, 그래갖고 그 진료에는 소화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밑에 마을, 아랫 마을에 가서 이제 조금 큰데, 그래서 거기서 해보자. 그래갖고 아랫 마을로 갔더니 거기서도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고, 이제 그럼 더 큰 데로 가자. 그래서 그 건너 동네 신가마을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거기 좀 컸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여유롭게 해다가 대농리로 갔죠.
대농리 잠깐 했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렇게 이제 힘들게 고생을 하셨고, 처음에 올 때는 안성서 고성 오는 게 이제 비포장도로였어요. 그게 보통 한 10km 되는데, 먼저 버스에서 내리면 우리 마을 오는 게 또 1km 돼요. 걸어서 도보로다 오는 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서울서 이렇게 오실 때 보면은 학생들이 집에서 뭐 한 10시쯤 출발한대요. 그럼 우리 마을에 오면 3시쯤 돼요. 그럼 저는 9시쯤 불을 떼놓습니다. 아침에. 그럼 방을 데펴 놓으면은 3시쯤 이제 주말 진료를 시작이 돼요. 몇 번째 진료를 하시는데 거의 시골병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고혈압 있고요.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고혈압이 뭔지도 잘 몰랐을 때였어요. 이게 고혈압 있고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데 어느 분은 학생분들 의료 학생분들은 주말에 때 오셔갖고 손만 잡아도 그 다음날 안 아프대요. 또 어느 분은 가서 뭐 그 당시에 뭐 주사는 거의 안 넣고 약으로 다 처방을 했었는데 약을 이렇게 갖다 주면 그것도 아껴 먹는다고 2알 주면 하나씩 나눠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좀 의료적이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웠을 텐데 그거 보고 야 이게 이제 학생들이 뭐 시골병이라는 거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걸 축점으로 다 잡아갖고 진료를 시작을 했고 그 처음에 이제 저희 마을에 올 때는 의료팀이 온다 그래갖고 뭐 크게 뭐 아닌 게 아니라 뭐 엑스레이 찍고 뭐 번쩍번쩍